그래서 여기 항상성입니다. 자, 항상성은 이름 먼저 좀 정의를 해보면 좋은데, 항상 상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할 때 그 상자거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상태. 그래서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포인트야. 가령 뭐 어떤 게 있냐? 체온 같은 경우 우리가 36.5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 정도일 때 몸이 제일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36.5도로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가령 바깥이 너무 추워. 그럼 내 온도가 낮아지려고 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바깥이 너무 더워. 그러면 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혈당량, 우리 아까 이자에서 뭐랑 뭐가 나왔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왔었는데,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량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아? 낮춰야겠고, 혈당이 너무 낮아? 높여야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것을 우리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애가 중추신경이, 항상성 조절의 중추, 항상성 유지에, 여기 위에 써놓게, 중추는 우리 뇌에 있는 간뇌입니다. 간뇌. 그래서 우리 아까 시험 봤었던 거 중에서도 뭐 체온, 체액의 농도 같은 것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었냐? 간뇌였었어요. 이 간뇌가 그러니까 메인 역할을 합니다. 가령 내가 너무 덥다고 해서 나 체온을 낮춰야겠다, 내가 너무 추워서 체온을 스스로 높여야겠다, 대뇌가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간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죠. 간뇌의 명령으로. 그다음 위에 이 항상성이 어떻게 누가 유지시키냐?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가 두 가지 배웠잖아요. 신경도 배웠고 호르몬도 배웠었는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서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누가? 신경과 호르몬이. 근데 이걸 오더를 내리는 게 누구야? 간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뇌, 우리 뇌로 의식적으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몸 만들어야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우리 의지랑 상관이 없이 간뇌가 알아서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간뇌의 명령으로 체온은 어떻게 돌리냐? 열 방출량 어떻게 하는 거야? 열을 버리는 거야. 열을 바깥으로 버리는 게 열 방출이에요. 그다음에 열 발생, 열을 만드는 거야. 열을 만드는 게 열 발생이고, 열 방출은 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열 방출이에요. 바깥으로 열을 던져버리는 게 열 방출이고, 열 발생은 몸 안에 열을 만드는 게 열 발생인 거죠. 우리 뉘앙스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두 가지를 조절해서 뭐 한다? 체온을 유지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상 체온에서 시작합시다. 우리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시작이에요. 36.5도야. 근데 그러다가 주변의 온도가 너무 낮아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이 낮아져요. 좀 낮아지겠죠. 36.5도에서 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저온 자극이라고 해요. 온도가 낮구나. 저온 자극이 어디 들어가? 간뇌에 들어가요. 나 우리 몸의 온도가 좀 낮아졌네? 라는 거를 간뇌가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혈관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부 근처에 더울 때랑 추울 때를 보시면 혈관의 두께가 어디가 더 얇아요? 여기서 얇아요. 여기가 얇고 여기가 두껍다. 근데 이때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열 방출량이 감소됩니다. 중요한 부분. 우리 추울 때 추워. 자, 열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더 춥겠지. 열을 안 버리려고 몸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이 작아지면서 피부랑 혈관이랑 닿아 있는 그 면적이 좁아져요. 그 면적이 좁아지면 열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열 방출량이 감소된다. 그럼 또 무슨 일을 하냐? 근육을 떨리게 해요.
신경이 근육을 이렇게 우리 추울 때 오들오들 이렇게 오들오들 떠는 게 내가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떨리는 거. 얘가 어떻게 하냐? 너무 추우니까 근육을 이렇게 막 마찰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근육을 마찰을 시켜가지고 열이 발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너무 추워서 몸 비비면 어떻게 돼? 뜨겁지. 요 상태야. 우리 몸 속에 근육이 떨리게 되면서 지들끼리 마찰하면서 요게 열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 너무 추울 땐 그냥 오들오들 떠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뇌하수체. 우리 간내 바로 밑에 뭐가 있어? 요거 뇌하수체가 있어요. 간내 밑에 주머니가 뇌하수체인데 여기 가서 뭐 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갑상샘 가서 티록신이 분비되게끔 자극하는 거죠.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하고 티록신이 뭐 한다?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호흡, 열 발생하는 양이 늘어나죠. 세포호흡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량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체온이 다시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야. 체온이 낮아졌었잖아. 결과는 어떻게 돼? 체온이 높아지게끔 하는 게 결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체온이 다시 높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주변이 뜨거워. 그럼 체온이 높아지겠죠? 어떻게 될까? 그럼 이때 간뇌가 야 덥다. 고온 자극을 느껴요. 간뇌가 야 이게 덥네. 우리 몸이 뜨겁네. 라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한다?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요. 열을 버리는 걸 증가시켜요. 사실 여기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실제로 열 발생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옆에 여기 안 나올 거야 아마. 열 발생량을 감소.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이 열 발생량 감소를 안 할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있다는 거 알아만 두세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이걸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안 합니다. 근데 아마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선 이게 나와. 근데 중학교 과학에선 요건 안 해. 뭐만 한다? 열 방출량 증가만 해요. 더울 때. 열 발생량 감소를 안 합니다. 근데 추울 때는 어떻게 돼? 열 발생량 증가를 하지. 우리 추울 때랑 더울 때는 누가 더 심플해? 더울 때가 좀 더 심플해요. 근데 사실 더울 때 이거 한다라는 거. 열 발생량을 감소시켜 어떻게 할까? 티록신이 적게 나오면서 세포호흡을 줄여요. 근데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선 이거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왜 이건 없어요? 중학교 과정에서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없는 거예요. 뭐 단순하지 않으니까 몸이. 요 정도까지만 우리 알면 됩니다. 더울 때 어떻게 한다?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게 포인트. 더울 때 열 방출량 증가.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요. 땀 분비가 증가됩니다. 땀이 분비되면 오른쪽에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되냐면 땀이 기화해요. 그래서 기화열 흡수라는 거 우리 요말 기억하자. 기화열 흡수 기억해야 돼요. 기화열 흡수 우리 알잖아. 중1 때 했었죠. 기화열을 흡수해서 체온이 낮아집니다. 땀을 한번 흘리고 나면은 그 땀이 마르면서 추워져. 그다음에 추울 때 어떻게 하냐? 열 방출량을 감소시킵니다.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죠. 열 방출량 감소.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근육을 떨리게끔 해요. 신경이. 그래서 이 빨간색은 신경이 직접 작용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호르몬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의 색깔이 뭔 의미인지 호르몬 관련된 거는 이 파란색이고 신경으로 끝나는 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열 방출량 감소 증가시키는 이런 거는 신경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키면 열 방출량이 증가. 어떨 때? 더울 때. 그다음 땀 분비를 증가시키면 열 방출량 증가. 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면 열 방출량이 감소. 이거는 추울 때. 그다음에 근육을 떨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것도 추울 때고요. 호르몬 작용할 때에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증가돼서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증가되면 세포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열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라는 거.
요게 체온 조절 과정이에요. 요거는 매우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냥 시작은 어디라고? 시작은 정상 체온.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돌아온다?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려면 온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여야 되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정상 체온 돌아오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혈당량 조절 과정이 나옵니다. 얘는 누구랑 누구?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당량이 이제 우리 출발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정상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지. 여기가 시작이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가령 뭐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 당이 올라요.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뭐 단 거를 먹었어. 아니면 뭐 쌀밥을 먹었지만 쌀밥이 소화돼가지고 결국 포도당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 등으로 혈당량이 증가되면 이자에서 뭐 하냐? 야, 이거 지금 혈당이 너무 높다. 누구? 인슐린이 분비돼서 인슐린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 요게 1번. 그다음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1번 간에서 1번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했죠. 그죠? 그래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 혈당량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2번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혈당이 뭔 당이냐면 혈액 속의 당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혈액은 아니잖아. 혈액이 있고 혈관 속에 혈액이 있고 혈관 바깥에 있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랑 혈액이랑 당을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 포인트야. 근데 이때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하면 우리 혈액에 있었던 당이 혈액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세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혈액 속의 당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치? 혈당량이 감소한다. 두 번째, 인슐린이 간에서 뭘 하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그러면 포도당이었던 것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지. 그치? 내가 뭐 현금 20만 원 들고 있었어. 근데 이게 현금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카드에다 넣었어. 계좌 통장에다 넣었어. 그러면 ATM 가서 1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내 현금이 어떻게 돼? 20만 원에서 10만 원 감소하잖아. 그치? 그쵸? 포도당을 뭐로 바꿨어? 글리코젠으로 바꿨지. 그럼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감소해야 돼. 포도당이 감소할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인슐린이 두 가지랍니다. 1번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럼 세포가 혈액 속에 있었던 당을 누가 먹어요? 세포가 먹잖아. 그럼 혈당량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그다음 인슐린이 또 뭐 한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거예요. 혈당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정상 혈당으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가령 운동을 빡세게 하면 지쳐. 와, 나 죽을 것 같아. 밥 먹고 싶어. 이러질 때가 있잖아. 운동 막 1시간 뛰었어. 죽을 것 같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몸속에 영양분이 많았어요. 그것들 중에서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들이 잡아먹는 건데 혈액에 이제 당이 거의 없어졌어. 그럼 야, 죽을 것 같다. 이제 진짜 나 뛸 힘이 없어. 그 상태가 운동하고 나니까 혈당량이 감소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혈당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어? 죽으면 안 되지. 그치? 이자에서 뭐 한다?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무슨 일을 하냐? 간에서 얘가 간으로 가요. 야, 혈당 너무 낮다. 간에서 뭐 한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그럼 포도당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포도당이 늘어나겠지. 누구 속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늘어나겠지. 자, 누구를?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글리코젠은 줄어들면서 포도당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량이 증가한다. 혈당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이 높아져야 돼요. 이자에서 글루카곤 분비,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혈액 속에 혈액을 내보낸다. 혈당이 높아진다. 혈당량이 높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얘는 뭐 한다? 온몸의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끔 합니다. 자, 포도당 먹어라 하고 주는 거야.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잔뜩 있었어. 이걸 혈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혈액이 아닌 혈관 바깥에 있는 세포한테 주는 거야. 야, 너 먹어라. 그러면 혈당은 줄어들어요. 그치? 그다음 두 번째, 간으로 갑니다. 간에다가 포도당이었던 것을 글리코젠으로 짱 박아주는 거야. 현금, 너무 많다. 현금, 뭐 설날에 용돈을 받았어. 보통 현금으로 주시잖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좀 애매하지. 그치? 어떻게 해요? ATM 가가지고 이게 넣잖아. 그치? 그럼 현금이 이제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그치? 그 대신에 뭐로 바뀌어? 계좌 속에 있는 돈으로 바뀌지. 그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어 어떻게 됩니까? 포도당이 줄어들지.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인슐린이 뭐 한다고? 1번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끔 합니다. 혈당량 감소. 2번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그럼 포도당은 줄어듭니다. 두 가지. 글루카곤 뭐예요?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지.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ATM 찾아가지고 계좌에서 돈을 뽑잖아. 그러면 계좌의 돈은 줄어들고 현금이 늘어나지. 딱 그만큼. 그치?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꿨어. 그럼 누가 늘어나는 거야? 포도당이 증가합니다. 혈당량이 증가한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체온 조절과 혈당량 조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뭐 있었냐면 항이뇨 호르몬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여기에서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몸속 수분량 조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체온도 조절해야 되고 혈당도 조절해야 되고 우리 몸에 수분이 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분량을 조절 어떻게 하냐?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럼 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 야, 물 지금 없어. 버리지 마. 하겠지. 어떻게?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 증가하면 어떻게 돼?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야, 지금 물이 없다. 물 없는데 물 버리면 안 되겠지. 그치? 물이 지금 없어. 버리지 말자.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물을 많이 마셨어. 야, 물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리자. 우리 물 많이 마시면 결국 어떻게 돼? 결국 오줌 많이 싸잖아. 그치?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된다? 몸속의 수분량이 증가해서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야, 이제 물 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물 버리자. 이뇨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가 감소하고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물의 제흡수가 감소하고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물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 물 제흡수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제흡수가 뭐냐면 콩팥에서 여과시켜서 버리려고 했던 물을 다시 먹는 거잖아요. 콩팥이 일단 물을 한번 쫙 버려. 그냥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거 다시 제흡수 할까 말까를 조절하는 거야. 일단 버리고 부족하면 제흡수해야지. 그치? 근데 너무 많아. 제흡수를 하지 말자. 그냥 조금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땀을 많이 흘려서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지. 제흡수를 해야지. 그치? 땀을 많이 흘렸어. 물 없어? 그러면 제흡수 해야지. 그치? 근데 물을 진짜 많이 마셨어. 물 많잖아. 제흡수 해야 돼 말아야 돼? 제흡수를 조금만 하자. 제흡수 많이 하지 말자. 제흡수가 감소한다. 오줌량이 증가한다. 요 세 가지 사이클.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을 할 것 같다 싶으면 이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이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항상성 조절의 사이클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건데 얘네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자 하는 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요것들은 제일 먼저 작업. 뭘 해야 돼? 일단 이거를 그냥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워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주인공 이름도 모르는 느낌인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요걸 일단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저 뒤에 있는 사이클을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나중에는 외워지긴 해야 되겠지. 요걸 일단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해.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이거 뭔 상황인지. 시작은 어디야? 정상에서 시작해서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높아져야 돼. 높아졌으면 어떻게 돼? 다시 낮아져야 돼.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이해됐죠? 혈당량도 정상이 있잖아. 그치? 적당한 게 있어. 그 정상에서 높아졌어.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정상에서 낮아졌네? 높여야 돼.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포인트야.
근데 얘도 뭐 오른쪽에 얘도 똑같겠죠? 정상적인 물의 양이 있겠지. 수분량이 있을 건데 수분량이 줄었어. 어떻게 해야 돼? 땀을 많이 흘렸어. 어떻게 해야 돼? 재흡수를 해야지. 그치? 그래서 오줌의 양이 감소한다. 물이 부족한데 오줌 많이 싸면 안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셨어. 물 많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재흡수를 하지 말고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너무 적어? 늘려야 돼. 에 문제야. 항상성은. 오케이? 혈당량이 너무 높아. 어떻게 해야 돼?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감소시킬 수 있어? 뭐가 나와? 인슐린이 나와요. 그쵸? 체온이 너무 높아.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낮춰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가 증가되면서 열 방출량이 증가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높아졌어.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낮아졌어.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돼. 라는 거야. 결국엔 이 포인트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한 암기 테스트를 아마 다음 주에 보려고 할 겁니다. 저는. 예. 좋아요. 이 정도 하면 돼. 뒤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는 12번. 자, 추울 때 어떻게 될까? 해볼까요? 추울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추울 때 열 방출량 어떻게 해야 돼? 방출량이 감소시켜야 되죠. 그치? 그다음 열 발생량은 증가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열 방출량 감소에 뭐가 있어요?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된다? 수축된다. 그쵸? 그다음에 열 발생량. 내 글씨가 너무 안 예쁜데 양해해 주세요. 발생량 증가하는 거에 뭐가 일단 있어? 기억, 근육이 떨린다가 있고요. 그다음 또 뭐도 있지?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는 거. 세포 촉진되는 거. 기억, 리을, 미음입니다. 그죠? 그럼 니은과 디귿은 어떻게 돼? 얘는 열 방출량이 어떻게 됩니까? 방출량이 증가. 이게 발음이 어렵다. 열 방출량이 증가해서 어떻게 될까요? 몸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13번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 암기를 하는 느낌. 다음으로 가서 이건 뭐 괜찮을 것 같고 조건반사, 의식적 반응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문제들을 몇 가지만 풀어보자. 자, 신경계로 돌아가 볼게요. 148페이지에 1번 해볼까요? 148페이지에 1번. (148페이지) 1번.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 맞죠? 1번 맞고. A. 가지돌기죠. 맞죠?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맞아요. B. 신경세포체. 맞아요.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 맞다. C. 축삭돌기. 맞아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한다. 맞는데 자극은 어떻게 돼? A로 들어와서 B, C 순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써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4번에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치셨나봐요. 사고 전에 이를 우리 기억이나 뭐 학습, 뭐 생각, 뭐 추리, 뭐 이런 것들 되게 인간다운 활동을 할 때는 뭐냐? 대뇌입니다. 대뇌고 위에 있는 것 중엔 기호가 A죠. A 대뇌. 그다음에 눈에 빛을 비췄더니 동공의 크기를 비추는 동공 반사. 요거는 누가 하냐? 중간뇌가 해야 됩니다. 중간뇌는 위에 그림에 어딨냐? C번이 중간뇌.
그래서 C 중간뇌. 그다음에 심장박동과 호흡은 정상이래요. 이거 낚이면 안 된다. 심장박동 호흡은 괜찮아. 이게 누구야? 연수가 하는 거예요. 연수는 위에 어디 있는 애냐면 D예요. D 연수는 괜찮은 거야. 연수는 괜찮은 거야. 근데 누가 안 괜찮아? 체온이 안 괜찮아 지금. 그치? 체온이 유지되지 않았다. 이거 누구예요? 간뇌입니다. 간뇌는 비간뇌예요. 이거 중요하다. 자, 낚이면 안 돼요. 심장박동과 호흡은 정상이니까 연수는 정상입니다. 그쵸? 연수가 다치진 않았나 봐. 심장은 알아서 뛰네. 근데 누가 다친 거야? 간뇌가 다친 거지. 그치? 그래서 A 대뇌, 중간뇌, 그 다음에 간뇌 1번입니다. 2번 주의하기. 연수는 지금 정상입니다. 뭐 때문에? 심장박동이랑 호흡은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뭐 생명 유지랑 직결된 연수는 이제 멀쩡한 거야. 근데 체온이 유지가 안 되는, 항상성 유지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얘 누구예요? 간뇌를 다쳤다. 그래서 A, C, B 답 1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낚이면 안 된다고? 심장박동 읽고 연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믿을게. 뒤로 넘어가서 8번 한번 풀어볼게. 자, 자율신경은 중추신경계였나요? 우리 중추신경계는 뭐랑 뭐가 있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뇌랑 척수. 그 외에는 다 뭐야? 말초예요.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은 감각신경이 아니라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에 이제 자율이 있고, 그다음에 체성 그냥 운동신경이 있어. 그래서 몸을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있고, 자율신경계는 어떤 거냐면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 뭐 위가 그냥 이렇게 꿀렁꿀렁 할 거냐, 심장이 이렇게 할 거냐, 뭔지 알겠어? 폐가 이렇게 들숨날숨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조절하는 게 아니라, 대뇌가 의지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돌아가죠. 뭐 간뇌 같은 애들이 돌릴 때도 있고, 뭐 연수가 돌릴 때도 있고, 어쨌든 이런 애들은 대뇌의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 맞습니다. 지금 맞고요. 위기 상황에서는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이에요. 교감신경. 긴장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은 심장박동 촉진 맞고요. 소화운동은 억제한다. 맞습니다. 이거 억제가 맞아요. 왜 그러냐? 나 빨리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데 밥 먹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가령 이런 것도 배설운동. 나 지금 얘랑 전투해야 되는데 오줌 마려. 그럼 좀 애매하거든, 그치? 그래서 배설운동과 소화운동은 억제됩니다. 교감신경,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억제된다. 심장박동, 호흡 이런 건 촉진이 되고, 이 소화운동, 배설 이런 건 억제가 되는 게 맞아요. 팩트입니다. 기억 디글리엘 답은 5번. 우리 그래서 막 긴장될 때 막 체하고 막 이따 발표해야 돼. 그럼 밥도 잘 안 넘어가잖아. 그런 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됐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12번과 13번 한번 해볼까요? 12번과 13번.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무조건 반사가 아닌 게 있어요. 그죠? 생각이 들어가면, 띵킹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반사가 아니야. 그래서 코에 먼지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재채기 나올 때 있지. 이거 내가 재채기 때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가 맞는데 무슨 반사일까?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들은 한 가지, 눈, 동공반사 빼고 다 연수반사예요.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반사들, 뭐 재채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눈물 분비, 야 눈에 뭐 들어가서 눈물 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연수 반사예요. 그다음 TV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유가 있지, 그치? 야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누가? 대뇌가 개입을 한 겁니다. 반사는 아니죠, 그죠? 반사 X. 그래서 나 일단 써야 될 것 같고, 다 앞정을 밟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이거 회피 반사죠. 누구 반사예요? 척수에서 일어나는 반사입니다. 척수 반사. 이거의 이름을 회피 반사라고 해요. 뭐 너무 따가워, 막 따가운 거 찔렸거나, 아니 뭐 뜨거운 거 만졌어 이럴 때 당장 이거 바로 떼야 되는 거,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고 떼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회피 반사라고 하고 척수에서 일어나고요. 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가면 동공 어떻게 해야 돼요? 동공이 커지잖아, 그치? 홍채는 어떻게 되는데? 홍채는 작아지면서 홍채 수축되면서 동공이 커지잖아. 이거 누가 하냐? 중간뇌가 반사하는 겁니다. 중간뇌 반사. 그래서 반사는 이제 가다라가 반사고요. 가는 누구냐? 가는 연수 반사예요. 나는 의식적 반응이니까 대뇌입니다. 그다음에 다는 척수 반사. 그다음에 라는 중간뇌입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거야. 뇌가 담당하는 게 이렇게 다 달라요. 전부 다르다. 척수는 뇌가 아니었다, 그렇지? 어찌됐든 간에 중추에서는 뇌랑 척수를 쓰면 되는데, 뇌에도 여러 가지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여러 가지 부위랑 척수를 쓰면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 같아서 같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요거 16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한 것. 틀린 거. 이거는 이제 뭐를 통해 전달되는지를 기억을 하고 쭉 그거에 대해서 특징을 기억해서 풀면 좋은데, 자, 호르몬은 혈액으로 전달되는 거 맞고, 신경은 뉴런으로 전달되는 거 맞죠? 전기 신호예요. 1번 맞다. 2번 혈액이랑 전기 신호 중에 누가 빠를까? 전기 신호 뉴런이 빠르겠죠. 신경.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온몸을 돌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효과가 남아요. 근데 뉴런,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는 한번 짜라락 흘러가고 그 다음에 사라져.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3번도 맞다. 4번 작용 범위가 호르몬이 넓어요. 이게 서로 반대다. 이거 4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5번 표적기관 맞고요. 신호를 일정한 방향 맞습니다.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는 거는 외워줘야 되겠지, 그치? 틀린 거 하나만 고를 수 있게끔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야 좋아. 17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사실 바로 해야 되기는 해. 자, A 뭐예요? 뇌 하수체. 뇌에 달렸다, 그치? 간뇌 끝자락에 여기 위에 뒤집어놨네. 뇌에 달렸으니까 뇌 하수체고요. 그 다음에 B는 갑상샘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이 콩팥, 우리 신장이라고도 해요. 병원 가면 신장이라고 부른다. 콩팥 자체에 다른 이름이 신장이라고 부르고, 그 신장에 달려있다고 해서 부신이에요. C는 부신, 그 다음에 D는 이자죠. 그래서 얘는 5번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요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요거 여자한테 달린 거 난소라고 부르고, 남자한테 달린 거 정소라고 부릅니다. 요 이름도 기억해야지. 난소와 정소. 자, 난소에서 나오는 성호르몬 뭐예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정소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테토, 에겐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예, 좋아요. 다음으로 보자. 다음 19번 한번 풀어볼래요? 19번. 이거 잘 외워놨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잘 판단을 해야 되겠지? 하나만 틀릴 거 아니야, 그치?
1번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한다. 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 맞아요. 그렇죠? 3번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맞아요. 분비관으로 분비된다. 요게 틀린 거야. 분비관이 딱히 없습니다. 분비관이 없어요. 그냥 혈관에다 넣어요. 근데 이제 외분비샘, 뭐 침샘, 땀샘 이런 애들은 이제 분비관이 있어. 그걸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내분비샘은 빠져나가는 용도가 아니잖아. 그냥 요 몸에 혈액에다 돌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분비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이상 증상이 있었다. 뭐 거인증 이런 거 다 있었어요.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맞아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우리 틀린 거가 뭐 틀렸는지 봐야 되고, 맞는 거는 우리가 외워놓으면 좋은 거지. 그치?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는 22번 한번 풀어볼까요? 체온이 낮아졌을 때입니다. 낮아졌을 때 호르몬에 의해, 뭐 신경에 의해도 있어. 근데 호르몬에 의한 것만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인 거예요. 요런 느낌. 자, 일단 제일 마지막이 뭐여야 되겠어? 요게 마지막이야. 요거는 마지막이지, 그치? 요게 요걸로 끝나요. 자, 맨 처음, 자, 누가 이걸 판단해? 라가, 야, 이거 체온이 지금 너무 낮다. 간뇌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간뇌에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가 뭐 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갑상샘이 야 이거 지금 티록신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티록신을 만듭니다. 그러면 티록신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업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을 잘 해줘야 되는데, 마랑 다의 순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마에서 뭐가 만들어져? 갑상샘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뭐가 나올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마가 먼저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되게 중요. 22번 중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번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것들 같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이 아무래도 증가하겠죠.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자에서 뭐 할까? 이자에서 야 혈당량이 높아.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두 가지 일을 하는 인슐린과 한 가지 일을 하는 글루카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면 혈당량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은 감소하겠죠. 그 상태에서 혈당량이 낮아지면 다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가에 해당하는 말은 혈당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 그다음 2번 나에 해당하는 말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그다음 호르몬 A는 글루카곤이 아니라 인슐린. B는 글루카곤이죠. 호르몬 A, 인슐린은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 게 보였잖아. 그치?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 호르몬 B,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 아니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라고 말해야 돼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은 A입니다. A. B는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맞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5번 요거까지 해보자. 너무 많이 마셨어.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물을 버리고 싶어요. 항이뇨는 뭐 한다고 했어? 항이뇨는 물을 버리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돼? 콩팥에서 재흡수 시키거든요. 자,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재흡수 시켜서 물을 안 버리게끔 만들어. 물 너무 많이 마셨다 했잖아, 그치? 물 버려야지, 그치? 재흡수 해 말어. 재흡수를 하지 말자. 그래서 항이뇨 어떻게 된다? 억제가 되는 게 어떻다? 맞아요, 기억 맞지, 그치? 니은 그래서 항이뇨가 억제가 됐어. 그럼 콩팥에서 재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래. 그래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니은 틀렸지? 그러고 나면 오줌의 양이 증가해야죠. 뭐 디귿은 당연히 맞지 않겠어? 물 너무 많이 마셨어. 어떻게 될까? 오줌의 양이 증가되겠죠. 야, 물 너무 많이 마셨는데? 오줌의 양이 증가되겠죠. 디귿은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치? 4번 아니면 5번이잖아. 여기서 기억이 맞을지 니은이 맞을지 판단을 여러분이 외워놓은 걸로 해야 되는 거지. 결국의 포인트는 뭐냐? 얼마나 외워놓느냐. 얼마나 외워놓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맞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냐? 뒤에 있는 단원 평가 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채점까지 해와야 돼. 150 너무 많니? 157페이지까지 하면 너무 많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뭐 많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그 암기 테스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민이랑 지연이는 잘했고 지연이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암기해서 한 8, 90% 넘게 나와야 되고, 영민이는 너무 안 나왔어. 내가 보기에 한 20%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 시험 보고 가자.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 외워오세요. 1시간까지는 필요 없고 30분만 일찍 와. 그 내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러면 자습실 가서 자습실 가서 외우고 있다가 쌤이면은 그거 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책 샀구나. 미안해, 설레게 해서 미안해. 지금 여러분이 내가 알기로는 4단원 3단원 하지, 그치? 학교에서 3단원 수업 나갔어? 아예 안 나갔다고 이걸? 그 뭐야? 나갔어. 운동 나갔잖아. 이렇게 사진 따다다다. 근데 선생님 두 분이잖아. A, B, 그치? 그래서 여기 운동 나갔을 거라서 여기 잠깐만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나갔어, 운동? 자유낙하. 안 했어요. 중력 얘기 안 했지. 그럼 이거 다음 주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자 저희 그 말만 시간 기록이랑 요거까지 한 거 같네, 그치? 다중섬광 사진 요거. 그래프까지는 안 했어요. 오케이. 그 오늘 여기 좀만 얘기해 보자. 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딱 페이지 딱 100이네. 자, 운동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운동이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운동하는 게 아니지,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뭐 들어 이렇게 해야 운동이잖아. 운동이 아니지. 왜 운동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야? 아니지. 가만히 있잖아, 그치? 운동하려면 뭐 이렇게 뛰든 뭘 하든 이렇게 점프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해야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동한다고 안 합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기록해 놓는 것을 어떻게 해 놓을 수 있냐? 다중섬광 사진을 먼저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잘 찍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탁 찍지 않고 타다다다다닥 해서 그 중에서 몇 장 고르지. 뭔지 알아? 그래서 플래시를 여러 번 터뜨려서 여러 번 찍은 거야. 근데 그때 그러는 동안 이거를 그 찍힌 사진들을 한 장에 합쳐놓은 게 다중섬광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번 찍었어. 타다다닥 10장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한 장에다가 다 박아보자. 그러면 이게 다중섬광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하려면 뭐 0.1초 탁탁탁탁 아니지.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기서 한번 0.1초에 또 여기 0.1초에 또 여기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웃한 물체 사이에 간격이 넓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내가 0.1, 0초 때 여기 0.1초 때 여기 가 있으면 요만큼 움직였다는 얘기고 0초에서 여기 0.1초에서 여기면 요만큼밖에 안 움직인 거다. 느릿느릿 움직이면 간격이 좀 좁게 찍힐 거고 빠르게 움직이면 간격이 좀 넓게 찍힐 거예요. 누가 빨랐어? B가 더 빠른 거를 판단할 수 있지. 그치? 그 넓이가 멀면은 간격이 멀면. 그러니까 어떤 정확하게 뭐냐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옆에 써놓을게. 요 말을 써놔야 돼. B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했다가 포인트야. 둘 다 0.1초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0.1초 동안 얘는 요만큼 간 거야. B는. 그치? 근데 A는 그거보다 확연하게 적게 갔지. 그러면 B가 빠른 거야. 왜?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더 길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납득되죠? 그치? 같은 시간 동안 조금 간 친구랑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간 친구랑 누가 빨라?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많은 애가 빠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면 이동한 거리가 긴 게 더 빠른 거고요. 두 가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면 이동 거리가 길수록 빠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라고 한다면 거리가 같다면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자 거리가 똑같아. 우리 공평하게 비교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자 1번 자 이런 거야. 시간을 똑같이 준 거야. 자 1초 동안 너네 최대한 달려봐 했을 때 1초 동안 10m를 간 친구랑 엄청 빠르지. 1초에 5m를 간 친구랑 누가 빠른 거야? 10m가 빠르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근데 가령 이런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해도 또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 아니면 비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야 우리 100m를 줄 테니까 100m 들어온 시간을 제자할 수 있지. 그치? 100m를 10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100m를 20초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누가 빠른 거야? 100m 가는데 10초 걸리는 사람이랑 100m 가는데 20초 걸린 사람이 누가 빨랐을까? 시간이 짧게 걸린 누가 빠른 거야? 시간이 짧을수록 빠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빠르기를 얘기할 때 이동거리는 어떨수록? 길수록. 그치? 이동거리랑은 비례하네. 이동거리가 길수록 빠르기가 빠르다. 그 다음에 시간은 어때? 시간은 짧을수록 빨랐지. 그치? 그러면 걸린 시간과 빠르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고. 자 여기 봐봐. 걸린 시간과 빠르기는 반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랑 빠르기는 비례하는 거야. 이동거리가 길수록 빨랐지. 그치? 걸린 시간이 어때? 짧을수록 빨랐지. 그치? 그래서 걸린 시간과 속력은 어떻다? 빠르기는 반비례해서 분모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구조인지 알겠어? 우리 뭐랑 비례하는 경우 어떻게 돼? 분자에 넣어버려. 비례식에. 그 다음에 뭐랑 반비례하는 경우 분모에 넣지. 그치? 그래서 빠르기는 걸린 시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모에 걸린 시간, 빠르기는 이동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에 이동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에 비례하고 그래서 빠르기를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하냐?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빠르기를 정의한 것을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A 동안 B 가령 우리가 A 동안 B 이렇게 나오면 과학에서 항상 A분의 B로 할게요. A당 B 뭐 단위 시간 동안 이럴 수도 있어요. 옆에다가 학교 프린트에 따라 이럴 수도 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런 말 나왔으면 단위 땡땡땡은 우리 분모에 가기로 한다. 단위 분모야 그냥. 단위 A 그 다음에 뭐뭐 B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얘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 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입니다. 오케이? 가령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만약에 피자 8조각이 있어.
자, 피자 8조각 있어. 한 명이 다 먹으면 한 명당 몇 조각 먹는 거야? 1분의 8, 8조각 먹는 거야. 다시. 피자 8조각 있어. 2명이 다 먹으면 한 명당 몇 조각 먹는 거야? 2분의 8조각을 먹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피자 8조각을 4명이 먹으면 4분의 8조각 먹는 거지. 그치? 뭐뭐당, 그래서 뭐뭐당, 뭐뭐동안 이런 거 들어가면 분모에 들어간다.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시간의 단위 우리가 초를 쓰기도 하고 뭐 시간을 쓰기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는 초예요. 초. 그래서 초가 분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터가 분자에 초가 분모에 들어가서 영어식으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얘기하죠. 미터 분자가 먼저 나오고 분모가 미터 퍼 매 이거 안 할 거야. 학교에서 매 이거 해? 이거 안 하지. 그냥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읽어줘. 상식적으로 미터 퍼 세컨드지. 아니면 이렇게 초속 땡땡 미터라고 있거나 아니면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있지. 아이고 안 중요해. 미터 퍼 세컨드고 킬로미터 퍼 아워 혹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있겠지. 그치? 초속 뭐 몇 미터, 초속 10미터 1초에 10미터 시속 뭐 30km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때 속력 기본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평균 속력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근데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전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그냥 속력이야. 그냥 속력이야. 평균 속력이랑 속력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속력이야. 평균 속력이 속력이에요. 그럼 순간적인 속력은 어떻게 하냐? 이건 고등학교 때 물어볼 거야. 순간적인 빠르기는 어떻게 할 거냐? 걸린 시간이 0초야는 아닐 거거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수학적 툴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빠르기는 뭐 딱히 얘기 안 할 거고 우리 평균 빠르기를 얘기할 거야. 가령 1시간 동안 뭐 3000m를 갔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속 3km겠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더 빨랐을 수도 있고 어떨 땐 느렸을 수도 있잖아.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할 때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뛰는 게 아닐 거잖아. 그치? 나 다시 빨리 가지. 그치? 그래도 어떻게 잰다? 평균 속력을 잰다. 그래서 전체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요거에 대한 숙제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숙제 어디까지로? 4단원 끝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호르몬까지 들어간 항상성까지 들어간 암기 테스트를 합니다. 4단원은 문제풀이보다는 그 암기 테스트가 좀 중요해서 암기 테스트를 먼저 초반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안녕. 명민 다음 주에 30분 일찍 와서 테스트 본다 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닐 수 있다. 고생했어요. 안녕. 고생했어요.